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SCTV 이민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GTC 불구하고 미국 증시 약세 마감했던 거에 비하면요.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꽤 야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야무지다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좀 스마트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밀리지도 않고 뭐 미국장의 영향 때문에 크게 뭐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오전장에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뭐 어제도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지만 GTC 관련돼 가지고는 퍼포먼스가 크게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뭐 엔비디아가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GTC에서 어떠한 퍼포먼스를 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뭐 실적 발표를 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그냥 신기술에 대해서 우린 이거 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엔 시장에서 예측했다시피 뭐 루빈이라든지 블랙웰의 그 다음 호환성인 블랙웰 울트라라든지 뭐 당연히 아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오늘 극명히 보여집니다. 일단은 삼성전자의 강세가 상당히 눈에 띄고요. 하이닉스도 원래 약세를 띄다가 양봉으로 바뀌어졌다라는 점이 상당히 우리 시장이 좀 안정감을 좀 되찾았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엔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아침 9시 수원에서부터 열렸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조금 더 찾아봐야 알겠지만 결국엔 삼성전자가 M&A를 좀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시장 투자자님들에게 좀 힌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냐면 M&A 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을 봐야 되냐? 라고 하면 저는 그거에 대한 반대입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종목들이 있어요. 반도체 장비 종목들, 소재 종목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찾아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지분을 좀 늘린다는 얘기인가? 요게 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엔 일단은 오늘은 전체적인 주가 패턴이 괜찮아요. 근데 아직은 시장 자체가 반도체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종목에서요. 반도체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코스피 200에서 한 35%를 가져가고 있으니까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 향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도 같이 또 끼워 넣는다면 이렇게 오늘처럼 반도체 종목들이 같이 좋아지면서 지수가 같이 선순환 된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에 반면에 오늘 좀 떨어진 테마를 좀 본다면 조선, 방산, 로봇 이런 것들이 좀 떨어졌거든요. 안 좋아서 떨어진 게 아니라 비싸기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다. 조선에서도요. 여러분들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제비뽑기란 표현이 조금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조선에서도 정말 똘똘한 친구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이 다 같은 조선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조선 쪽에서도 방산 쪽에 올라갈 수 있고요. 조선 쪽에서도 FLNG라고 하죠. 현재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된 FLNG 쪽이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컨테이너선만 만드는 조선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 주가에 추가 상승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봇주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굉장히 많이 경고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조선이나 방산 쪽은요 오히려 괜찮아요. 로봇보다. 왜냐? 실적이 나와주니까.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요 실적이 개선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대장주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말씀을 드리면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그냥 뒷배에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위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월 마지막 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면 이런 것들은 숏 커버링으로 분명히 피해가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드리는데 역시나 계속해서 주가가 뭐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보시면 정고점을 넘어가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지수를 좀 보자면요. 오늘 262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피 지수 자체는요. 일단은 올라갔을 때가 올해 2월 달에 좀 급등을 보여줬는데 그때는 선물 지수의 힘으로 올라갔다면 지금은 외국인의 현물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매수의 힘으로 올라갔다라고 체크를 해주신다면 결국엔 2월 달에 올라갔던 급등보다는 3월 달에 올라가는 지금 현재 2600포인트 이상을 가는 흐름이 훨씬 더 건강한 흐름이다라고 마무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은 어떤 점 주목하면서 좀 준비해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요즘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일정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지수 자체가 좀 쉽지는 않은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일정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죠. 미국 반도체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뭐 관련된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라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마이크론이 하는 사업체를 잘 살펴보면요. 낸드 프레시라든지 그다음에 디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건 결국엔 세계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2위인 하이닉스와 완벽하게 결이 같다라는 거죠. 물론 뭐 비중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왜 중요하냐. 이게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올 때 항상 이 증권업에서 하는 그 습관적인 그 별명이 있는데 반도체계의 풍향계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마이크론의 실적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이크론의 회계 뭐라 그래야 되나? 회계 기준이 좀 다르거든요. 마이크론이 쓰는 회계 기준은 비표준 회계 연도를 좀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1월부터 12월을 따져가지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나눠서 회계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저는 뭐 이유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는 거는 저 9월 달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8월 달까지 회계 연도를 조금 다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분기 실적이 나오면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올해 1분기 실적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발표되는 마이크론 실적의 2분기 실적은 또 3개월 빠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발표하는 1분기 실적의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뜩이나 요즘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마도 마이크론 실적이 괜찮게 나와준다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좀 주가의 기폭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1분기 마이크론 실적을 봤을 때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었어요. 1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작년 9월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겠죠. 근데 마이크론 실적이 그때 당시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이크론의 가이던스라고 하죠. 주가의 앞으로의 예측치, 우리 기업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가이던스인데 그 가이던스가 낮게 측정이 되자마자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이크론 실적이 나올 때 실적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마이크론이 내놓는 가이던스와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주력으로 만드는 낸드 플래시와 디램에 대한 반도체 업황과 반도체 가격에 대해서 집중을 해본다면 저는 상당히 이번에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 집중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월 22일에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있어요. 물론 뭐 대통령들이 만나면 더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장관이 나오는데 뭐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한중일보다는 한중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왕이 부장이라고 이제 그분 외교부장인데 네. 그분이 시진핑 주석의 첫 측근이거든요. 그분이 어쨌든 중국 대표에서 옵니다. 그래서 한중일 3자 회담도 있지만 한중, 한일 이렇게 양자 회담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이번에 중국과의 회담에서 어떠한 시너지가 좀 나올 수 있을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중국과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10월에 열리는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담에 시진핑 주석을 어떻게 초대할 것인지 이게 좀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한한령이 중국은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한한령 해제에 대한 임팩이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미디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깐 한 이틀 정도 반짝했다가 다시 수그러들었는데 이번 기점으로 해가지고 저는 아직 죽었다라고 판단되지 않거든요. 충분히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섹터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요 외교 장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게 확실히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옵니다. 반도체계 풍향계라고 불리는 만큼 국내 반도체 기업들, 특히 투탑의 실적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선행 지표로 활용해 볼 수 있겠고요. 주말에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있는데 특히 중국과의 이야기 어떤 시너지 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으로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어제는 좀 안정적인 종목이었다면 오늘은 약간 이제 신고가 영역을 치고 있는 조금 재빠른 종목으로 좀 공격적으로 준비했는데 가나요? 네, 오늘은 좀 이제는 네. 시장이 좀 좋아지니까 공격적인 종목도 괜찮거든요. 네.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네. 딱
종목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들 제약바이오 쪽이네, 에이 별로야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인 이 기업은 제약바이오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두 가지 사업 분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 바이오 케미칼 부분하고 바이오 메디칼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 케미칼 부분, 그러니까 바이오 화학 쪽이 파미셀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업체가 뭐하냐? CCL의 핵심 소재인 레진과 경화제를 생산합니다. 좀 어렵죠. 근데 이 CCL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구리 박판을 얇게 막 세워가지고 만든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 기판을 두산전자 비지에 납품을 하면 그 두산전자 비지가 또 구리 박막을 만들어가지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해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잘 팔리게 된다면 결국엔 파미셀의 이 레진과 경화제의 그 실적이 점점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잘 모르세요. 이거 자체를 그냥 셀자가 들어가니까는 이렇게 구리방막 쪽, CCL 쪽 잘 모르시는데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또 연관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일단 제가 봤을 때 이 레진과 경화제 쪽이 뭐 하는 거냐면 레진이라는 건 구리방막을 붙이는 거고요. 이 경화제라는 건 레진이라는 게 액체로 돼 있는데 경화제를 딱 들어가면은 이게 빠르게 굳어요. 그러면 레진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경화제 매출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미셀이 뭐를 했냐? 2023년도 11월 달부터 경화제 공장을 2공장, 3공장 증설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구리 방막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엔비디아의 블랙엘이 점점 더 팔리면 팔릴수록 결국엔 파미셀까지도 주가의 흐름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레진 쪽하고 경화제 부분이 2024년도에 한 297억 정도 매출을 했어요. 근데 25년도 예측치가 얼마냐면 1,100억 원입니다. 거의 약 3.5배가량 주가가 좀 매출 실적이 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 레진과 경화제 쪽을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이쪽에 좋은 이유가 뭐냐면 현재 OP 마진율이라고 하죠. 내가 10,000원어치 팔면 얼마나 남느냐 이건데 현재 10,000원어치 팔면 3,000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OP 마진율이 30%예요. 여러분들 재무제표를 많이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영업이익률이 뭐 피부 미용 쪽 뭐 이쪽 말고는 30% 넘는 업종이 없어요. 네. 그럼 얘네들의 레진과 경화제는 30%인데 앞으로 매출이 더 늘면 이 영업 OP율도 50%까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을 해보는 바고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메디컬 부분 말씀드렸죠. 근데 이 부분은 살짝 좀 작아요. 매출 비중도 3% 정도밖에 되진 않고 실질적인 줄기세포 치료제 쪽을 연구하고 있긴 한데 영업적으로는 좀 적자가 나고 있긴 합니다. 그게 아마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말고라도 어쨌든 지금 뭐 고형암이라든지 임상 쪽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바이오 메디칼 쪽은 좀 미래 지향적으로 보신다면 저는 파미셀도 꽤 편안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파미셀을 짚어주셨습니다. 이 바이오주, 제약 바이오 쪽 전반적으로 회복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성수기인 2분기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파미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사업부 나눠서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화학 케미컬의 경우에 엔비디아와 연관성도 있고 레진, 경화제 생산 분야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 마진율도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메디컬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미래지향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종목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7%좀 급락이 나오긴 했어요. 다른 뭐 이슈가 잡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요게 이제 차트를 보시면 항상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고 올라갔다 조정받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개인 투자자님들이 좀 헷갈리십니다. 조정을 받을 때 언제까지 조정을 받을 거냐 뭐 이런 거를 보실 부분 많고 조정을 받다가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런 급등주들은요 5일선을 해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끌고 가셔도 돼요. 물론 오늘 5일선을 약간 침범을 했습니다만은 밑에 21선하고 11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신고가 영역으로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얘를 주봉으로 본다면 우리가 2년 전 가격으로 이제서야 돌아온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일봉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부담스러워요 하실 수는 있겠지만 주봉으로 볼 때는 전혀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일단은 손절가는 좀 빡빡하진 않게 드릴게요. 9,50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이번에 돌파하면 15,000원 상단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요 박스권 안에서 이 종목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미셀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도 꼼꼼하게 도와드렸습니다. 현재 주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네요. 목표가 15,000원, 손절가 9,500원 꼭 기억해 보시죠. 오늘은 이야기 여기까지 나눌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